그럼 도대체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수술을 결정하고 안 하고는 환자인 것 같아요. 네, 요 네. 정도 주걱턱이 왔다. 그럼 황 원장님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선택의 문제다. 아, 선택의 문제다. 이 일단 환자한테는. 제가 권하지는 않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다이TV에서 비유를 담당하고 있는 비달 홍종민 원장입니다. 네,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재밌는 점이 제가 나눠서 보여드린 그 두 분의 환자가 황제요? 두 분이 아니고요. 한 분입니다. 아, 이게- 처음에는 옆모습만 보여드렸고 아, 두 번째는 같은 환자의 앞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환자는 환자가- 주걱턱만 있는 환자도 아니고 비대칭만 있는 환자도 아니고 약간의 주걱턱과 함께 약간의 비대칭이 있는 환자입니다. 비대칭 네. 주걱턱 환자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네, 왜 이 맞아요. 케이스를 황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했냐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하면 저도 수술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작은 문제가 하나만 있을 때는 웬만하면 그냥 살아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스트레스가 크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작은 문제지만 이렇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권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진단이 되려면은 실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대략적으로 이제 수술의 양에 대한 어느 그렇죠. 정도의 네, 정보를 맞아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사실 저도 이렇게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예전에 발표를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어떤 발표를 했냐면 미용 양악 수술을 가지고 수술을 할 거냐 아니 거냐에 그렇죠. 대한 기준을 잡을 때 상악 수술, 위턱 수술량을 기준으로 4mm 이상이면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환자 같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비대칭이 한 2mm 정도의 느낌이고요. 주걱턱이 한 3mm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있으면 2mm, 3mm니까 4mm가 안 되는 거예요. 꼭 4mm라는 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수술을 우리가 결정했을 때 수술의 결과를 받았을 때 환자나 보호자나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이런 양을 대략적으로 4mm라고 봤다 그러면 비대칭만 놓고 봤을 때도 2mm 정도니까 2.5mm 정도니까 좀 애매한 양이고 주걱턱만 놓고 봤을 때 한 3mm 정도의 양이니까 되게 애매한 양이어서 각자가 있다 그러면 그 4mm에 해당하지 않지만 둘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값인 뭐, 5.5mm, 뭐 5mm 정도 양이 되니까 수술하기에 충분한 양이 아닌가 생각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진단이나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이제 보는 또는 이제 환자가 문의하는 의사가 직접 양악 수술을 하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렇지 않? 그러니까 수술병원에서 문의를 한번 해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이분은 만약에 저희한테 문의를 안 했다면 이런 조언을 못 들었을 수도 있죠. 교정만 하신 병원에 갔다거나 아니면 윤곽 수술만 하는 병원에 갔다거나 그러면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하고 정확한 조언을 좀 듣기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수술을 결정하는 여부는 환자 선택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분도 저는 수술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면만 보면 애매하고 정면만 따로 보면 애매하긴 하지만 작은 문제가 두 개가 합쳐져서 약간의 증폭이 일어나면서 수술에 대한 타당성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환자한테 수술로 좋아질 수 있는 범위를 알려드리고 수술을 말리지는 않겠죠. 저라면은 좀 더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케이스가 되게 재밌어서 갖고 온 게 하나하나만 해서 말렸을 것 같은데 이게 두 개가 만나서 증폭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수술하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네, 이게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방금 이제 또 권 원장님 말씀하신 거 듣고 조금 더 많이 드는 생각인데 요즘에 어쨌든 간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혼란기인 것 같아요.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정도 좀 더 범위가 넓어지니까 비수술 교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수술의 또 안정성이 또 높아진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막 불안한 감이 또 없어지니까 수술도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또 수술을 한다고 치면은 그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병원들 미용적인 것들이 강조하는 조금 상업적인 느낌이 있는 병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전부터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또 병원도 있고요. 또 대학병원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으면서 환자가 되게 혼란스럽고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 어떤 뭐 저희도 나름의 이제 그간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좀 더 환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또는 용어로 좀 만들어 설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급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환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도 어렵잖아요. 모든 거 이 내용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오랜 기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선택하기 어려운데 환자들이 아무리 본인의 얼굴이고 본인 상태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선택을 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러더라도 또 결과적으로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좀 더 계속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네, 오늘은 처음엔 좀 재밌게 시작했는데 뒤로 가서는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숙연해지는. 숙연해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좋은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긴 내용을 우리 권 원장님께서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악수술 수술 여부 결정, 환자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다이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